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본인 재판에서 유진용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증언을 듣던 중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유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을 인사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당시에 대해서 진술했습니다. 유 전 장관은 노 전 국장에게 할 수 있는 최대 인사조치가 인사이동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대통령은 파면이나 해임까지 이야기한 게 아니었냐라는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증언했거든요. 거기 그 말이 끝나자 박 전 대통령은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고 크게 웃었습니다. 이게 이제 언론 보도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소리를 내고 웃었다는 사람 보도도 있고 그냥 얼굴에 웃음이 만면했다 수준을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방송했던 게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보여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어떻게 웃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기자단 자리가요. 피고인석과 꽤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웃음의 여부에 대해서 캐치하기가 각자가 좀 다를 수도 있고. 그게 잘 안 보이거든요. 예.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재판이 진행되면 기자들은 받아치느라고 그렇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웃긴 웃었다는 거. 예, 공통된 기사는 그겁니다. 웃긴 웃었다는 거 같고 또 웃은 게 한 번이 아니라는 거죠. 또 웃었다는 거죠. 네. 유 전 장관과 유영하 변호사가 설전을 주고받자 그 과정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웃음을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유 전 장관이 청와대에 거듭되는 지시 때문에 승마협회 감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그것은 검찰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데 거듭되는 보고와 지시를 받으면서 속으로 배경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고 정윤회라는 이름을 파악했다라는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유 전 장관이 대답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유영하 변호사가 그 증언에 대해서 문제 삼았습니다. 아까 검사 질문에 거듭되는 보고와 지시 받으면서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누구에게 언제 몇 차례 받은 것이냐 이렇게 꼼꼼히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유 전 장관은 신문 내용을 보여주면 자신이 표시해 주겠다라고 답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유 변호사가 주긴 뭘 주냐 이렇게 대치면서 서로 목소리가 높아진 겁니다. 유 전 장관이 큰 소리 치냐 이렇게 응수했고 유 변호사가 반말하는 거냐 반말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흥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 내용이 승마협회 감사를 지시했는데 왜 이러는 거지? 배경이 뭐지? 그러다가 정윤의 이름을 떠올렸다. 이 진술을 하자 유 전 장관이 여기 대해서 이제 변호인이 누가 언제 그런 지시를 했다는 거냐 이렇게 묻고 그러자 변호사가 읽은 문장에 그게 나오니까 그걸 보여주면 내가 표시해 드리겠다고 했더니 여기서 갑자기 흥분하는 거죠. 주긴 뭘 줘요. 유 장관이 왜 큰 소리를 치십니까? 하니까 왜 반말 안 했어요? 그렇죠. 보니까. 근데 이걸 보고 또 웃었다는 거죠. 네, 웃었다는 건데. 피고인석에 앉아보셨습니까? 안타깝게도. 다행히도 앉지 않았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웃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네. 제가 긴장하는 성격이 아닌데 그 자리에 많이 앉아본 경험 있지 않습니까? 앉아본 경험상 자기가 웃으면 그 웃음이 재판관에게 어떻게 비칠지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유무죄에 따라서 예상되는 형량이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심각하면 웃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웃기는 상황도 잘 안 나오고요 사실은 재판정에서.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증인이 하는 말, 유 장관이 하는 말이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 이런 식의 언론이 보도가 있었는데 아마도 그 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는 기자들이 이렇게 추정한 게 아닌가 싶은데 웃음이 안 나와요. 그리고 자기한테 굉장히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그렇죠. 웃는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진짜 웃긴 상황이 나와도 웃음이 안 나오지만 이건 웃을 상황이 아닌데. 그래서 이상해서 또 제가 전문가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심각한 상황에서 자기에게 굉장히 불리한 증언이 이루어지는데 웃는 게 뭐냐? 네. 증인과 변호인이 막 싸우는데 웃잖아요. 네. 제가 문의한 전문가에 따르면 궁금하니까 항상 전문가에 물어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배신의 정치 혹은 나쁜 사람 이렇게 딱 구분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은 사람을 이 이분법으로 보는 거거든요. 사람은 이분법일 수 없잖아요. 이분법을 어떻게 보냐면 보통 사람이 사람을 파악하는 건 구체적인 말과 행동을 보고 그때그때 파악을 하기 마련인데 그냥 저 사람은 선, 이 사람은 악
뭐 내 편이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예. 이렇게 딱 잘라 구분을 해버리는데 이게 이제 경계성 인격이거나 조현병 스펙트럼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삶을 보면 항상 자신이 의지할 누군가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줄 때 안도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각해보면 뭐 최태민 씨부터 최순실까지 절대 보호자라고 할 수 있는 항상 자신이 의지하고도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사람을 꼭 필요로 했었죠. 근데 지금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런데 이 증인과 변호인이 싸웠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렇죠. 예. 실제 존댓말을 했는데 갑자기 반말하는 거냐고 큰 소리 할 일이 아닌데 흥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흥분하게 되고. 근데 그렇게 자기를 적극적으로 변호해주는 상황을 보면 안도하게 된답니다. 안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 웃음은 그걸 보면서 잘한다, 신난다. 신나하는 웃음이라고 본인은 해석한다고, 이 전문가는. 예. 뭐, 이 해석이 유일한 해석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이없어 웃었다는 해석으로는 부족하다는, 따로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볼 필요가 있는 웃음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웃음을 다르게 해석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문자를 주시거나 연락 좀 주십시오. 네. 이상한 일이에요. 그 자리에서 웃는다는 건. 궁금해서 한번 따져봤습니다. 다음 순요. 네, 안종범 전 수석 수첩 발견됐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관련한 내용들이 또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KT에 광고 몰아주기 한 정황이 있다라는 건데요. 2016년 3월부터 8월까지 68억 원의 KT 광고 플레이그라운드가 7건 따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전히 잘 모르는 일이다. 좋은 회사가 있다고 해서 알렸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는데요. 수첩에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증거가 나왔다고 합니다. 2016년 6월 14일자 VIP 지시사항인데 여기에는 이동수 광고 받아주기 점검이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또 플레이그라운드 한쪽에 몰아준다고 오해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 광고를 줬는지도 몰랐다고. 원래 그냥 훌륭한 광고인이라서 소개만 했다. 이게 기본 입장이었잖아요. 예, 근데 다이어리에 광고 점검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예. 평상시에 훌륭한 인재들을 기업에 여러 번 소개해줬고, 그럼 또 일은 하겠어요. 근데 딱 한 번 광고인을 취직시켰는데 세상에 그 훌륭한 광고인이 하필이면 최순실 씨가 아는 딱 두 사람인가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취직을 시킨 것도 대통령 본인이고, 그런 후에 광고 총괄 담당으로 보직을 변경하라고 지시한 것도 대통령 본인이고, 자격이 안 되는 신생 플레이그라운드를 KT 광고 대행사로 선정하도록 한 것도 대통령 본인이고, 그리고 광고를 연속 7건 추진했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근데 지금 그 메모가 그걸 챙겼다는 걸 드러내는 거잖아요. 예, 증거라는 거죠. 자신이 다 시킨 일인데 그걸 모를 수가 없죠. 예. 근데 이제 모른다고 일단 부인해 왔는데, 또 종범실록에 의해서, 예, 그게 아니라는 게, 예, 밝혀지고 있군요. 재판 과정에서 재미있는 기록들이 많이 나오네요. 네. 자, 시간 관계상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9일 강원도 인제 야산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소형 비행체를 발견했다고 군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아, 무인기 또 나왔네요. 예. 뭐 이게 북한에서 어떤 임무로 얼마나 자주 뛰었는지 국방부에서 당연히 철저히 조사해야 하죠. 먼저 눈에 띄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술력이네요. 예. 왜냐면은 군사 분계선에서 왕복이 한 540km. 그 위쪽 어딘가에서 달렸으면은 왕복이 대략 600km 정도 될 수도 있는데 2m짜리 무인기에 엔진 연료 체계 그 뭔지 대단한 연비예요. 예. 기술력이고 두 번째는 사진기를 봤더니 35mm 사진기던데 이거를 킬로미터 단위 위에 상공에서 찍으면 굳이 이렇게까지 멀리 날아와서 찍을 가치 있는 사진이 안 나오거든요. 예. 북한은 이렇게 힘들게 할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에 사제 드론이 많습니다. 예. 요즘은 4K로 찍어요. 화질도 엄청나고. 그거를 하나 사가지고 촬영을 한다면 메일로 사진을 보내는 게 나을 텐데 고생이 많네요, 북한이. 자, 추가 뉴스가 나오면 그때 얘기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